42대 이서연은 중견기업 임원 아내로 완벽한 외모와 화려한 생활을 즐기지만 내면은 이기적이고 권위적입니다. 남들을 깔보고 특별 대우를 당연시하는 그녀는 어느 날 남편 회사의 창립 회장을 차로 치는 사고를 내고 인생이 180도 뒤바뀝니다. 사회적 지위 상실과 이혼 위기 속에서 자신의 공허한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행복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워가는 변화의 여정을 겪습니다. 이서연은 모든 것을 잃고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서연은 백화점 특별 고객 라운지에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로얄 밀크티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그 온도와 농도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손가락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툭툭 치며 직원을 날카롭게 올려다보았어요. 이게 뭐죠? 제가 매번 오는데 아직도 제 취향을 몰라요? 85도, 밀크는 3분의 1, 제가 몇 번이나 말해야 하나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이서연은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42세 중견기업 임원 아내라는 지위가 그녀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한다고 믿었죠. 죄송합니다. 곧 새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죠. 단정한 블라우스, 명품 가방, 그리고 손가락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겉모습은 품이 있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정윤호였죠. 여보, 나 이번에도 승진 못했어. 이서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또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팀장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면서 이게 뭐예요? 전화 너머로 윤호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다음에는. 다음 항상 그 말뿐이죠. 처가 없었으면 당신 지금쯤 뭐 했을까요? 이서연은 통화를 끊고 고급 쇼핑백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강남 골프장 모임이 있었어요. 상류층 부인들과의 모임은 그녀에게 중요한 사교의 장이었죠. 거기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은근히 경쟁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로 나온 차를 마시며 이서연은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내 위치를 부러워해야 마땅해. 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녀는 시계를 확인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골프장 모임에 늦을 것 같았어요. 고급 백화점을 빠져나와 자신의 외제차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일상은 특별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 특별함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골프장 모임에 늦어버린 이서연은 평소보다 더 서둘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러다간 모임의 골프 티타임을 놓치겠네 생각하며 내비게이션에서 지름길을 찾았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면도로로 방향을 틀었죠. 좁은 도로를 달리던 중 이서연의 눈앞에 한 노인이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이미 빨간불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서연은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렇게 느릿느릿 걸어서 어디 가려고? 아유, 빨리 좀 건너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경적을 세게 울렸어요. 노인이 놀라 뒤돌아보자 이서연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늙은이 비켜요. 사람 급한 거 안 보여요? 노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죠. 그러나 이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앞으로 조금씩 밀어붙였습니다. 노인이 걸음을 서두르려 했지만 갑자기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이서연은 그제서야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노인을 가볍게 쳤고 노인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런. 이서연은 차에서 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역력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노인을 살폈어요. 괜찮으세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한 시민이 외쳤지만 이서연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분이 신호등 보고 건너셔야죠. 저 급한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죠. 이서연은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크게 다치신 것 같진 않네요. 제가 병원비 좀 드릴게요. 얼마면 될까요? 이서연의 태도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노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이미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다고 알려왔죠. 이봐요.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저분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이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골프 모임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저는 급한 일이. 그러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노인을 살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슴 통증을 호소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이서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경찰관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교통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건넸어요. 그리고 노인의 지갑도 경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이서연을 향해 묻습니다. 혹시 한태식 회장님을 아십니까? 이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태식?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남편 정윤호가 다니는 회사의 창립회장, 현재는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죠. 한태식 회장이라뇨? 무슨 말씀? 경찰관이 노인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녀가 방금 차로 친 노인은 다름 아닌 한태식 회장이었습니다. 이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죠. 모든 사람 중에 하필 그 사람을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구급차가 한태식 회장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은 이서연에게 병원으로 동행할 것을 요청했어요. 이서연은 자신의 차를 두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전화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윤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의 중인데. 윤호 씨 큰일 났어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한태식 회장님을 차로 쳤어요. 전화기 너머로 윤호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어디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회장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윤호 씨, 어떡해요? 윤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어조가 아닌 긴장되고 날카로운 음성이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경찰차 안에서 이서연은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태식 회장의 아들인 한지훈 부회장도 달려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한지훈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현재 검사 중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상태는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지훈의 시선이 이서연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어요. 당신이. 그 순간 정윤호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서연과 한지훈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윤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한지훈이 손을 들어 윤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정 부장,
지금은 아버지의 상태가 우선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죠.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심장 질환이 있으셔서 당분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이서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죠. 이 일은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윤호는 회사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그는 이서연과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아내가 자신의 회사 창립 회장을 차로 친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내가 회장님을 쳤대.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인사를 건네던 동료들도 이상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윤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이었어요. 정 부장님, 지금 바로 대회의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윤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현실로 닥치니 숨이 막혔어요. 대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영진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한지훈 부회장이 테이블 상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죠. 모두의 앞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 부장, 자리에 앉으세요. 윤호가 자리에 앉자 한지훈이 태블릿을 작동시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제 이서연이 한태식 회장을 차로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서연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치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늙으니까 비켜요. 사람 급한 거 안 보여요?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서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이서연이 병원비를 언급하며 자리를 뜨려는 모습까지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회사 전체에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SNS에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윤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 부장, 당신의 아내가 우리 회사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을 이런 식으로 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윤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의 행동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와 문화에 관한 문제죠. 인사팀 이사가 서류 하나를 윤호에게 건넸어요. 정 부장님, 오늘부로 지방 공장 관리팀으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또한 향후 3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윤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타격이었어요.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발령은 사실상의 좌천이었죠.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모든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윤호에게 한지훈이 말했어요. 정 부장, 잠시만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모두 나간 후 한지훈이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정 부장, 당신의 성실함과 능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심각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회사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부회장님, 저도 이서연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아내가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윤호를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은 퍼져나갔어요.
당신과 당신 아내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서연에게 그날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골프 모임 회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그녀를 제명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는 VIP 자격이 일시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죠.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서연은 화가 나서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서연 씨, 한태식 회장을 차로 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적으로 노인을 위협한 것이 사실입니까? 갑질녀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서연은 기자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갑질녀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뉴스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어요.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견기업 임원 아내 창립 회장 향해 갑질 논란, 이서연, 노인 향해 늙으니까 비켜라 발언 후 차로 충돌, 그 여자의 민낯 CCTV 영상 공개돼 이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SNS에서는 이미 그녀의 신원이 완전히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했어요. 이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걸까요?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백화점 직원에게 던진 커피잔, 식당에서 웨이터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 아파트 경비원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 모두가 하나둘씩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이서연이 맞나요? 작년에 저희 매장에서도 직원을 울렸어요. 저도 이 사람 알아요. 명품 가게에서 직원들 쫓아다니며 괴롭혔죠. 회사 사람들한테 남편 뒤에서 어떻게 불리는지 알까요?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습니다. 이서연은 컴퓨터를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 윤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서연이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지쳐 보였고 슬퍼 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윤호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윤호는 말없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서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난 지방 공장으로 발령받았어. 3년간 승진도 없어. 이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윤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한태식 회장님을, 아니, 한 노인을 그렇게 대했으니까. 이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호는 한 번도 그녀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차분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죠. 동영상 봤어?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늙으니까 비켜요라고. 정말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의 눈물이었죠. 어떡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당신 발령이 취소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이번 일로 난 많은 생각을 했어. 아니, 당신이 살아온 방식에 대해. 이서연은 윤호의 말투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서연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 윤호는 지방 공장으로 발령받아 주중에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죠. 주말에 돌아와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서연의 사회적 관계도 모두 끊어졌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고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죠. 그날도 이서연은 텔레비전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갑질 관련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녀의 사건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호였습니다. 평일인데도 집에 돌아온 것이 의외였죠. 윤호 씨, 오늘 일찍 왔네요. 윤호는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당신한테 줄 게 있어. 윤호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윤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어.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이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를 버리겠다는 거죠? 버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서로에게 맞지 않았던 거야.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윤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상실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제발. 하지만 윤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이미 다 결정했어. 집은 당신이 갖고 위자료도 충분히 줄게. 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는 없어. 윤호는 말을 마치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서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멍하니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후 이서연은 고급 아파트를 떠나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윤호는 위자료를 지급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명품 가방과 옷들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이서연은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도 인터넷도 끊었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만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데 다들 위선자들이야라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원룸 문 앞에 작은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이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서연은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녀가 한태식 회장을 차로 치는 CCTV 영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태식 회장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2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태식 회장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 그 중에는 이서연 씨 같은 사람도 있었지.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공허한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소. 나는 이서연 씨가 진정으로 변화하길 바라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 들고 언젠가 약해지고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니까. 이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어요. 이서연은 며칠 동안 한태식 회장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깊은 통찰이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죠. 아침 일찍 일어난 이서연은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어요. 화려한 메이크업이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품위와 우아함을 뽐내던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나 자신을 바꿔야 해. 이서연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윤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윤호 씨, 한태식 회장님을 뵙고 싶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가 놀란 것 같았어요. 정말요? 갑자기 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장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윤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어요. 알아볼게요. 이틀 후 이서연은 한태식 회장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병실 앞에서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은 천천히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한태식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한지훈이 서 있었어요. 한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러나 한태식 회장이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어요. 괜찮아, 지훈아.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회장님을 차로 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태식 회장은 조용히 이서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셨군요. 이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이제야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도구처럼 여기고 자신의 지위로 남을 깔보았죠. 그런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한태식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음이란 그런 거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찾아오지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는 법이지. 이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한태식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소.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오. 당신이 상처 준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한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쉽게 용서하실 겁니까? 한태식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란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한태식 회장은 다시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윤호 부장에게 전화했소. 그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요. 당신이 진정으로 변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그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서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남을 깔보거나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진실된 관계와 상호 존중에서 온다는 것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서울 거리를 쓸고 지나갔어요. 정윤호는 이제 서울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품위 있는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은 덕분이었죠.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지만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이제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태식 회장의 조언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일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센터 관리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서연은 미소로 답했어요. 이제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김할머니 병원 동행이 있어서요. 이서연은 센터 안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돕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고된 육체 노동이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을 통해 진정한 보람을 느꼈죠. 오후 이서연은 한 노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한태식 회장이었어요. 그는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여 가끔 센터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이서연 씨, 정말 많이 변했소. 한태식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죠. 한태식 회장은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든 거요.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가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이서연은 지난 1년을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삶에서 명품 가방과 고급 레스토랑은 사라졌지만 대신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윤호 씨와 이야기 나누셨나요? 한태식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는 이제 본사 기획실로 돌아왔소.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 이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그녀와 윤호는 아직 완전히 화해하지 못했지만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가끔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죠. 특히 나 자신을요.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한태식 회장은 지혜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가장 어려운 여행은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여행이요. 그 여정을 시작한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때 공원 반대편에서 정윤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는 오늘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한태식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가봐야겠소. 젊은이들의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지. 이서연도 따라 일어나 한태식 회장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항상 감사드려요. 한태식 회장은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건 삶을 바르게 보는 첫걸음이요. 잊지 말게. 윤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아직 완전한 신뢰는 아니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윤호가 물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회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윤호가 물었어요. 봉사활동은 어때? 힘들지 않아? 이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해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보람을 느껴요.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변했네. 나뿐만 아니라 윤호 씨도요. 이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허상과 물질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죠. 멀리서 한태식 회장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이서연은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었어요.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잡는 것은 이서연이 따뜻하게 웃으며 노인의 손을 잡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진실된 따뜻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건 삶을 바르게 보는 첫걸음이다. 한태식 회장의 말이 바람을 타고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서연의 늦은 깨달음은 그렇게 그녀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